네, 1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차 함수라고 하는 이제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건데,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설명을 하겠지만 함수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함수의 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수를 표현하는 관계식, 함수식의 종류로 함수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1차 함수는요, 그 함수식이 1차식인 애들을 1차 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 함수식이 2차식이면요,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수학에서 배울 2차 함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1차 함수, 2차 함수를 구분하는 기준은 1차식이냐, 2차식이냐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는요, 1차 함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1차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1차식이란 무엇이냐? 1차식은요, 다항식의 차수가 1차인 식입니다. 자, 그럼 다항식의 차수가 1차인 건 어떻게 알아보느냐? 가장 큰 차수인 항, 다시 말해서 최고차 항이 차수가 1차인 식입니다.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다항식의 차수 확인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정확하게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만약 이 부분이 좀 난해하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관련 교재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차항 차수가 1차인 식이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함수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라고 하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a가 0이 되어서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최고차항 차수가 1차이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유지해야만 1차식이 되기 때문에 b가 0인 것은 상관없는데 a가 0이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만 신경 쓰면 되겠고요. 그렇게 함수식이 1차식이면 1차 함수다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거고요.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함수 관련해서 다항식의 차수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건데요. 문자가 분모에 있는 경우에는 차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수가 1차라고 하더라도 항이 분모에 있는 경우, 문자가 분모에 있는 경우에는 1차 함수에서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문제 1번에서 1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을 때 비읍은 답이 아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확인했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입니다. 자, 사실 보통 함수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공부를 해야 합니다. 1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y는 ax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정비례라는 이름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생략하고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1학년 1학기 수학을 잊었다, 정비례에 대한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는 친구들은 1학년 1학기 교재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y는 ax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 가정하고 지금 내용 설명할게요. 자, 함수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우는 시기이다 보니까 중요한 단어들 쏟아집니다. 개념들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건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은요, 모양이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치만 변경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수학적인 정의는요, 한 도형을 일정 방향으로 일정 거리만큼 옮기는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위치 변경입니다. 위치 변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y는 ax라는 그래프가 검정색 그래프입니다. 이 녀석을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 다시 말해서 위쪽으로 일정 거리로 옮긴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된다는 건데요.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는 건데 실제로 위쪽으로 일정 방향, 일정 거리만큼 위로 올라간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요, y는 a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b의 값이 양수라고 하면 y축 기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 b가 음수라고 하면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Y축의 방향에서 증가가 플러스라고 했을 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증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감소라는 것을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교재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해가 되겠죠. 지금은 복습용 영상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추가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1참수 그래프의 X절편, Y절편이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X절편, Y절편이라는 개념은요, 1차함수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함수라면 반드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 이후로는 함수를 새롭게 공부할 때 X절편이나 Y절편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X절편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 게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Y절편도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 Y좌표다. 뭔가 말이 어렵잖아요. 자,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함수 그래프가 보입니다. 직선이죠. 1차 함수 그래프는 직선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생각을 해보면 이 직선을 좌표 평면상에다 표현을 하면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X축과 만나는 점이 발생을 할 거고 Y축과 만나는 점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직선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이 좌표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아, 5,0이에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X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는 항상 몇일까요? 항상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의 종류가 바뀔 때마다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뭐 2,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0일 수도 있고 뭐 10,0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Y좌표가 전부 다 0일 것 같으면 이거 꽤나 번거롭겠죠?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수학자들이. 아, 이거 굳이 다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요 녀석만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나온 것이 X절편입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값만 이야기하겠다. 왜? Y좌표는 어차피 0이니까. Y절편도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X좌표값이 0이니까 굳이 X좌표 관심 가지지 말고 요 녀석만 보자. 그래서 Y절편은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X절편, Y절편 관련해서 몇 가지 해석이 더 있습니다. 우선 지금 확인한 건 X절편과 Y절편의 정의였고요. 자,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X절편, Y절편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X절편은 여기 있는 점에 X절편, X좌표, 여기는 Y좌표 값을 찾으면 Y절편. 그러면 우리는 X절편을 마이너스 3, Y절편을 2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프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함수식만 주어져 있을 때 X 함수식만 주어져 있을 때 X절편, Y절편 어떻게 구할 것인가? 예를 들어 봅시다. Y는 2X 플러스 2라고 하는 함수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함수식의 X절편, Y절편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X절편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X절편에서 이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값만 보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이 Y값이, Y좌표값이 항상 0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Y좌표값이 0일 때의 X값을 구하는 것이 X절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 Y값에다가 0을 대입해서 X를 계산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2x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1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x값을 계산해주면 x절편을 구할 수 있겠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y절편도 마찬가지입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x좌표값이 항상 0이니까 x좌표가 0일 때의 y좌표값을 구하는 거구나. x가 0일 때의 y값이구나. 그러면 0 대입해서 y절편 2구나.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제가 설명한 이야기가 여기 참고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a분의 b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전혀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이렇게 푸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워선 안 되는 거죠. 네. 1차 방정식은 모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기억하셔라. 얘는 전혀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y절편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편하긴 한데요. 사실 같습니다. 이 풀이 방법을 기억하는 것이나 그냥 y절편이 이 함수식 뒤에 붙는 상수원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는 건 그게 그거긴 한데 그래도 이 녀석이 좀 더 계산 과정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보통 많이들 기억해두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x절편 y절편을 구하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x절편 y절편이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x절편 y절편의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정의가 뭐였죠?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였어요. 자, x좌표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였죠? x축과 만나는 점은 y좌표가 항상 0이니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녀석을 x절편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린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y절편을 안다는 얘기는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식 또는 함수 그래프를 통해 x절편과 y절편을 구할 수 있다면 혹은 문제에서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구나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함수가 지나가는 함수 그래프가 지나가는 점 두 개가 주어졌구나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이 네 번째 단락입니다.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1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라고 나와 있죠. 1차 함수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직선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2학기 수학을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직선 하나를 결정하는 점 두 개면 충분하다는 사실을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좌표 평면상에다가 어떤 함수가 지나가는 점 두 개를 안다면 이렇게 연결하면 끝난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런데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겠대요. 방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x절편과 y절편을 안다는 것은 그 함수 그래프가 지나가는 점 두 개를 아는 것으로 해석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점 두 개 찾는 거니까 연결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필수 문제 7번에서도 그렇게 문제를 풀고 있죠. 자, 그래서 x절편, y절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x절편, y절편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